매매 물량은 전멸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없죠.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 찍는 거죠. 그냥 작년 하반기 그장 연장선인데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중하급지까지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단독 뉴스가 나왔는데요. 10억 남았는데 부동산 양도세 세금이 7억. 최후 통첩에 집주인들 발칵. 뭐? 양도세가 7억이나 된다고?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뉴스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4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 전략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기존 세율이 6%에서 45%까지 일반 세율 구간이 있는데 1주택자요. 매도를 할 때 양도세율 구간이요. 여기다가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 그래서 최대 3주택자는 82%까지, 2주택자는 75%까지 세율을 내게 돼 있는데 중과세가요. 근데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중과가 유예돼서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유예 기간이 올해 5월 9일이 종료 시점인데 보통 또 새해가 되면은 이게 유예시켜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종료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중과가 뭐냐,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다주택자들 집으로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2005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을 했어요. 현행법상 조정 대상 지역이요.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 12곳이죠. 대상 지역 내 집을 팔 때는 양도세율이 기본세율 6에서 45%를 적용받지만 5월 10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종료되고 중과가 시행이 되면 20%에서 30%의 가산세율을 징벌적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3주택자인 경우 최대 82.5%로 치솟게 됩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해 연장될 때부터 기한이 올해 5월 9일로 예고된 사안이라면서 시장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당 내부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이번엔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또 고위 관계자는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연장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5월 9일 날 종료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금을 온팡 매긴다 해버리면 또 혼란이 될 거고, 집값이 하락하기를 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원하지 않으니까 5월 9일까지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연장 여부를 뜸들이다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배제당한다는 거예요. 중과를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 세금도 더 내지만 혜택 받는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30%까지 너 못 받게 하겠다. 이거 안 준다. 그러니까 빨리 집을 팔아라. 왜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어. 그냥 한 채면 되지. 이러면서 과도하게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써왔죠. 근데 그게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지방선거 6월달 이후에 보유세 무조건 높입니다. 압박용이겠죠, 이것도. 왜냐하면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선거가 6월 달이니까 당연히 선거 끝나고 보유세 높이겠다, 집 팔아라 그러면서 또 올 하반기에는 보유세 이슈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종부세, 재산세 싹 다 보유세 올리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1주택자도 저는 건드릴 거라고 봐요. 낮추겠죠, 비율을.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 소쿨TV 채널은 내 집 마련하는 사람하고 갈아타기 1주택자 수요가 많은데 소쿨님 왜 다주택자 중과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아니,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10억 차익이 나는데 8억 2천만 원 세금을 내면서 시장에다 물건을 파시겠어요? 10억에 산 물건이 20억에 팔아서 10억 차익이 났는데 8억 2천을 내래. 그럼 안 팔죠.
이번 정권 지나가길 기다리겠죠.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가죠. 3주택자 조정지역에 갖고 있는 물건은요. 아니 그래도 20% 먹잖아요. 2억도 돈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취득세 냈죠. 그 다음에 보유세 냈죠. 5년이든 10년이든 갖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 또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겠죠. 아니 역사상 80% 이상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나요? OECD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과거에도 뭐 조선시대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힐 때 논에서 쌀이 10가마가 났는데 8가마니를 뺏어가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현대시대에 와서 그렇게 이렇게 80%씩 세금을 걷어가는 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소쿨님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빼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이 양도세가 뭐 500만 나왔어. 그럼 취득세를 100만 원 냈어. 그럼 500만 원 세금 낼 거에서 100만 원을 빼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미미한 숫자를 아껴 이렇게 100만 원씩 빼주는 게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05년도에 만들고 노무현 정권 때 그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폐지 수순을 밟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또 시작을 하면서 다주택자 세금을 엄청 걷어들였죠. 그러다가 2022년도에 왜 유예를 시켜줬냐면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면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80%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1년을 유예시켜주겠다 하면서 윤석열 정권 이후 여기까지 유예되고 오고 있었던 거죠. 지난 4년 동안.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현재는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은 토지라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 자체가 여러 채의 집이 있다는 건데 두 채, 세 채의 집이 있다는 건데 팔고 싶어도 여기에 빈집들이 아니잖아요. 세입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토지로 11호 대책 때문에 토지로 새낀 집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이게 일정이 안 맞죠. 세입자가 끼고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만 또 살 수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는데 그 집을 어떻게 팔아? 실수요자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이게 물건이 나오겠냐고요. 나오지가 않지. 다주택자 자체가 지금 옴짝달싹 못하게 토제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핵심지 12곳을 다 조정지역으로 걸어보려고 토제로 걸어버렸는데. 그리고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2라서 다주택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한 채 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은 세입자가 그냥 4년을 살 수 있어요. 2+2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그럼 5월 9일까지 세입자 전월세 임대차 종료가 만기일이 그게 아다리가 딱 맞겠냐고요. 5월 9일 전에 4년을 살았고 5월 9일 직전에 세입자가 만기가 딱 끝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매수할 때는 비규제 지역이었어. 근데 이제 팔 때 되니까 양도 시점에 규제 지역으로 이번에 묶인 거예요. 최근에 막 유행으로 서울 비규제 지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이렇게 4848 하려고 매수하신 분들 많거든요. 똘똘한 하나보다 B급 지역 2개 물건이 4848 하면서 투자용으로 아주 가치 있다. 이러던 분들은 이게 양도 시점이거든요. 매수 시점은 상관없어요. 매도 시점에 조정 지역이면 중과를 두들겨 맞는 겁니다. 조정 지역에 다주택자면. 근데 11호 대책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핵심지 12곳이 다 지정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럼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해서 집값이 안정이 됐냐? 안정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처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에 증여나 정권 지나가기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요? 결정된 바 없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전례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지난 6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에도 그렇고 10월 달에도 그랬고 발표 직전에 항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뒤통수를 쳤죠. 3번이나. 아시죠? 11호 대책 때도 그랬어요. 바로 5일 전에 10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래놓고 5일 뒤에 바로 발표를 했죠. 계속 이러니까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려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우선 매물은 다 사라지고요. 왜요? 내가 10억 차이긴 한데 8억을 세금 내면서 팔어?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고 근데 팔고는 싶어. 그럼 이런 조건까지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그런 조건까지 걸었어요. 이 양도세 중과를 당신이 내주면 내가 팔게. 네. 근데 핵심지의 물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꼭 들어와야 될 사람이야. 돈은 좀 넉넉히 있어.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죠. 그 정도로 시장이 왜곡이 돼버리기 시작합니다. 비시장적인 규제를 가할수록 시장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죠.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직 있을 텐데 보세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하반기로 가면 조정지역을 확대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저기 동두천까지 조정지역에 걸어버리고 막 규제 지역을 점점 확대할 텐데 그러면 지방까지도요. 그러면 다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선거 직전부터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다주택자들은 빨리 팔아라.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당신들은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좀 마음이 편하실 거고 선거 때서부터 계속 그랬잖아. 세금은 안 건드리기로. 근데 나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또 뜨거 하실 겁니다. 세금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건드리려고 지금 딱 준비 중이고 지방선거 끝나면 무조건 세금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정책의 역설이죠. 시중에 물건을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다주택자 물건을 좀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중과도 하고 세금 폭탄 이렇게 해버렸는데 다주택자들은 세금 내. 나 손해내면서 팔고 싶진 않아. 그러면서 이번 정권 지나가기를 이제 4년 반 남았죠. 4년 반을 버틴단 말이죠. 선거 끝나면 보유세를 떨어버리면 다주택자를 못 버틸걸? 이렇게 또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파신 분들, 문재인 정부에 집 파신 분들 2018년도 파신 분들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집값 2배, 3배 올라서 많이들 후회하시죠? 이 정책만큼은 그렇게 되네요. 그럼 다주택자들이 팔 때 여러분들 같으면 서초 한강뷰 하나가 있고 지방에 한 채가 있어. 그럼 뭘 파시겠어요? 서초 한강뷰를 파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금매가 쏟아진다. 강남에 좋은 물건이 나올 거라는 그런 헛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면 나 같아도 그거 좋은 물건 안 팔겠는데? 제일 안 좋은 물건부터 팔겠는데? 내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하급부터 팔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에 물건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좋은 물건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물건이 나올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정지역 내에서니까 서울하고 경기 12곳이잖아요. 지방은 지금 상관없어요. 조정지역이 들어간 지역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 결론은 뭡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가 됐다. 그럼 5월 10일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매는 전멸이죠. 그리고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야. 1주택자라도 안 팔아요. 내 물건이 서울 핵심지 좋은 지역에 한강벨트 라인, 강남 쪽 라인 좋은 지역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 분당 과천에 좋은 물건 갖고 있다. 팔아요? 싸게? 안 팔죠. 가격 높이죠. 왜요? 내 거밖에 없는데 이제. 그죠? 그럼 내가 팔고 갈아타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요? 강남 들어가야 되는데 강남은 작년에 엄청 올랐어. 내가 이거 팔아갖고 갈 수가 없어. 더 올리죠. 더 올려서 팔아야 그나마 강남에 대출도 지금 확 줄어들었으니까 비벼볼 수가 있으니까 기존에 내놓던 금액에서 물건 싹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 1000세대 2000세대 나 혼자 남았는데 그냥 이용 높여서 내놓죠. 사면 내가 가는 거고 안 사면 난 그냥 배짱이죠.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1주택자들도. 그러니까 매매 물량은 전멸되는 겁니다. 거래량은 없죠. 거래가 될 때마다 신고가 찍는 거죠. 그냥 작년 하반기 그냥 연장선인데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중하급지까지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강남은 올해도 폭등하고 그리고 중하급지는 전세가가 특히 전월세가가 밀어 올려갖고 멱살 캐리하면서 끌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강남 최상급지 중하급지 모두 다 반등하는 시장이 될 거다. 특히 수익률은 중하급지가 좋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키 맞추기 시장이 올해의 키워드다. 왜요? 전세를 전멸시켰잖아요. 그러면 나비 효과로 전세 전멸은 매매가 폭등을 야기시키고 전세가도 폭등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집주인들이 질려버려갖고 팔거나 아니면 반전세로 월세로 돌려버리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하급지는 지금 매전 갭이 지금 10% 20% 사이로 붙어버렸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데 내 전세금에다가 5천만 원만 더 붙으면 사겠네. 아니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매수하는 게 낫지. 요즘 금리도 싼데 그러면서 매수로 돌아서겠죠. 자금 여력이 있고 대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결론은 강남 핵심지는 더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중급지를 넘어서 이제 하급지까지 시장에 1000세대 2000세대에 지금 해당되는 물건이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 보면요, 이제 4년 만에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니 오른 가격도 문제지만 이제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제 매수로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월세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정부가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인 걸 뻔히 알면서도 중과 유예를 중단하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한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른 목적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직전이잖아요. 지난 두 번의 정권에서처럼 다주택자들을 마녀 사냥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용으로 쓰거나 증세의 목적으로 쓰겠죠. 이렇게 되면 전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니까 공시가 올리고 세금 거두려고요. 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제 생각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목적은 선거 그리고 증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수싸움을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엔 5월 9일까지 이게 유예다 아니다 종료다 발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주택자들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겁먹은 소수의 물건이라도 시장에 나오게 계속 아까 전에 고위 공직자가 얘기했듯이 딜레이를 시킨 다음에 5월 9일 되고 나서 유예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든 수싸움에서 본인들이 득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 정책은 시행을 한다 그거보다 우선 5월 9일까지는 압박용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러 유예 문구를 뺀 것 같아요. 시장에 공포심을 좀 줘서 80% 세금?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시장의 물건이 좀 나오게끔. 네, 모든 정책은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한데 이건 과거의 결과가 뻔히 있는 정책인데 정부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